자, 여기 지금 최승우의 대설주의보라는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지금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는 것은 1900 바로 이 80년대 이 군사 독재 상황에서 이것이 지어진 내용. 자, 이걸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제목을 보시면 지금 대설주의보라는 것은 눈이 지금 많이 내려있는 상황을 얘기하긴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작품 안에.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배설주의보라는 작품의 제목은 이 계엄령이 내려진 군사 독재 시대가 이 배설만큼 큰 눈이 폭설이 내린 것만큼 위험하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자, 이런 어떤 작품의 제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 작품의 개관 부분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주제는 이 포괄적인 어떤 시대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이 나왔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억압적인 시대, 이 군사 독재라는 여기서 이 포괄적인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특징 세 가지 보이네요. 자, 1980년대 초반의 그 사회적 현실, 이때는 언제였다고? 자, 바로 이 시대가 1980년대면 군사 독재, 이때 시절이 되겠죠. 이 사회적 현실을 기상주의보의 방식을 통해 우의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라 우의적인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 또 대립적 시어를 통해서 시대 현실 속 우리 민중의 모습을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냈고요. 자, 눈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장합니다. 자, 눈, 눈발, 눈보라, 더 나가서 자, 지금 군사 용언이 분단, 그 다음에 계엄령, 자, 여기까지 좀 확대를 시켜서 이 현실의 어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이번에 그 단답형 형태로 이제 문제,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함께 물어보는 학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80년대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 1980년대 시, 소설의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화면에 자,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새 한 마리가 이 눈보라를 뚫고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이 굴뚝새의 지금 모습이 되는데, 자, 제목 들어갑니다. 대설주의보라고 나와 있고요. 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이라고 있어. 자, 해일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물이 막 파도, 바다에서 이렇게 물이 막 육지로 밀려오는 게 해일이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 거세게 비치는 백색의 산들인데, 자, 지금 이 눈이 덮인 이 폭설이 내리는 산의 모습을 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당연히 직유법이 좀 쓰였고요. 자, 여기서 지금 세모친 것들은 어떤 바로 이 민중들을 이렇게 좀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네모친 것들은 지금 나약한 존재, 바로 우리 민중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백색의 눈 덮인 이 산들은 뭔가 좀 압도적이고 위협적인 어떤 현실, 바로 1980년대 군사 독재 상황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제설차 한 대 올 리가 없는이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제설차는 눈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 그런데 눈을 치울 만한 지금 재설치하는 데 원리가 없다고 했어. 자, 이것은 결국 이 눈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 자, 이것이 바로 이 군사 독재 상황이니까 이 독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로 절망적인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그랬으니까, 자, 이 백색의 골짜기는 그 눈이 덮여 있는 이 골짜기, 바로 군사 독재의 상황. 자, 이것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붉은 눈발은, 자, 이것도 결국 민중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겠죠? 바로 이 군사 독재 세력을 의미하고요. 자, 이것은 휘몰아치고, 자,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자, 짧은 난개를 파닥이며 불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그랬어요. 자, 위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대상은, 자, 조그마한, 자, 숫덩이라고 했어. 숫덩이만한, 게
작은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뭔가 이 굴뚝새의 모습은 작고, 자, 연약한 모습을 띠고 있네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작은 굴뚝새에게 이 눈보라는 굵은 눈발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은 전견에게 힘든 어떤 시련 내지 고난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굴뚝새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굴뚝새는 누가 된다고요? 바로 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중, 연약한 우리 민중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굴뚝새가 이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되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화면의 그 그림이 되겠죠? 자, 눈보라를 뚫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굴뚝새 한 마리. 자, 이것이, 자, 이렇게 색채적인 대비가 보입니다. 자, 굴뚝새라는 검은새와 그 다음에 눈보라라는 흰색의 어떤 색채적 대비. 자, 외려 여기서는 눈보라, 흰색이 외려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색채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자, 길을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둠의 마을. 자, 이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 나약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길을 잃은 등산객들도 그렇고요. 자, 외딴 둠의 마을은, 자, 이곳은 지금 어떻게 외부의 어떤 소통이 이렇게 끊겨버린, 자, 이런 민중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자, 복합적인 어떤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자, 덤벼드는 눈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자, 이 별무리가 펑펑 쏟아지듯이, 자, 그렇게 지금 눈은 덤비고 있답니다. 자, 이때 덤벼드는 눈도 결국 거센 눈보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눈의 어떤 폭압적인, 폭력적이고 어떤 억압적인 어떤 속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네요. 다투어 몰려오는, 덤벼들고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다투어 몰려오는, 이것도 눈의 폭압적인 속성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에 지금 군사적인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군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세게 눈보라가 이렇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을, 자, 눈보라의 군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여기서 이 군사적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 군사 독재 지금 1980년대 이런 현실이 풍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가서 이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자, 이걸 우리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중의적 표현이 됩니까? 하나는, 자, 눈보라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거세게 지금 내리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눈보라가 계엄령을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저기서 내린 백색의 계엄령이니까. 자, 그래서 자, 주체가 되는 게 눈보라가 내리는 건지 또는 여기서 눈보라가 계엄령을 내리는 건지, 자, 이 두 가지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자, 이 모습도 결국 이 계엄령이란 이 용어를 통해서 바로 이 군사 독재의 포괄적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은, 자, 눈보라가 내는 백색의 계엄령이 계속 또 반복되고 있어요. 이연 부분도 있지만, 그 아랫부분에, 그 사연 부분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자, 이런 포괄적 시대를 강조하면서 운율이 형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엄령이라는 명사형 종교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엄중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자, 이런 억압적 시대가 결국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우리한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대립적 시어들을 미리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헤일이란 단어와 굵은 눈발, 눈보라, 그 다음에 분단, 계엄령이나 불의한 솔개 등은 자, 이것들을 위협적인 세력으로서 군부 독재 정권을 의미한다면, 자, 오른쪽에 있는 불뚝새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외딴 불뚝은 바로 나약한 존재가 있는 공간, 바로 억압된 민중을 상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자, 이질적인 어떤 시어를 찾는 문제에서 밑줄 그어놓고 다른 것 하나 찾는 문제. 아니면 조금 어렵게 낸다면 이거 여러 개를 다 그어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하는 거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오른쪽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 형태로 낸다면 이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도 풀어야 될 겁니다. 자, 시대 상황과 시각적 형상화했는데, 자, 백색의 계엄령, 자, 백색이란 색채로 표현했죠.
그 눈보라라는 어떤 또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했는데, 자, 눈을 분단 내지 계엄령으로 표현해서 1980년대 군사 독재 시대의 위협을 자,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자, 여기에 바로 시각적인 어떤 형상화가 보였다. 자,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자, 여러 가지 콕콕 정리 부분이었는데요. 자, 아까 윗부분에서 지금 정리가 됐던 부분이 보이네. 자, 흰색의 눈과 검은색의 굴뚝색. 자, 이것이 색채적 대비가 되기도 하지만, 자, 백색의 골짜기, 거기에 조그만 숫덩이만큼 작은 굴뚝새 하나를, 자, 이 크기에 의한 대비도 보이죠. 자, 외려 여기는 폭력적, 폭압적인 존재로서의 백색의 골짜기를 큰 것, 그리고 거기에 굴뚝새, 이 민중, 연약한 민중을 굴뚝새의 작은 굴뚝새에다 비유했어요. 자, 역동적인 이미지랍니다. 자, 그래서 눈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있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를 했고, 자, 여러 가지 직유법 내지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자, 이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 혹독한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억압적인 정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이중적 의미의 중의성을 띠게 된다는 것. 자, 계속합니다. 이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자, 이 부분이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시어가 또는 시행의 반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바로 이 연약한 우리 민중으로서의 굴뚝새가, 자, 결국 이 눈보라를 피해, 또는 여기 군사 독재 억압을 피해서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추고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몸을 뒷간에, 화장실 뒷간에 감춘다는 것은 이 독재의 권력에 대한 어떤 공포감으로 인한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독세의 모습이 민중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설계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걸까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말한 부리부리한 설계는 이것도 독재 권력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시면 길을 잃고 굶주리는 산 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그랬으니까 자, 여기 있는 지금 이 폭력을 자행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를 여기서 굶주리는 산 짐승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눈더미도 마찬가지. 자, 이 군사 독재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이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민중 또는 어떤 연약한 존재로서 다투어 몰려드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자, 여기 있는 다투어 몰려드는 힘찬 이 부분이나 해일처럼 굽이치는 이 두 부분은 모두 어떤 위협적인 바로 어떤 그 군사 독재의 어떤 상황을 나타낸다는 거. 자, 떼죽나무와 때 끓이는 웹단지 굴뚝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웹단지 굴뚝은 결국 어떻게, 생계를 위해서 밥을 짓고 있는 이곳은 서민들의 어떤 삶의 공간이 될 겁니다. 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아까 우리 이연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의 시행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계엄령이란 명사형 조결을 통하죠. 자, 이걸 통해서 이 군사 독재의 억압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지금 1980년대 이 군사 독재의 어떤 혹독한 현실을, 자, 눈보라 속을 날고 있는 한 마리의 새, 바로 이 굴뚝새의 모습을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부터 시작해가지고, 길을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자, 외딴집 어떤 굴뚝, 자, 이걸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깜짝 퀴즈 부분에 보시면요. 자, 눈은 긍정적 이미지의 소재가 아니라, 자, 이것은 폭압적인 어떤 소재니까, 자, 여기서 X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눈보라의 어떤 군단과 이 백색의 계엄령이란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그 당시대 어떤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눈의 모습이 각 연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1년에서는 이 눈 덮인 산과 눈보라 속을 지금 불독새가 지금 날아간다고 했죠? 자, 그리고 2년에서는 지금
다투어 몰려오는 눈보라의 군단이라고 했어. 자, 이것은 더욱 거세지고 있네, 눈보라가. 자, 그 다음에 뒷간에 몸을 숨기고 있는, 감추고 있는 굴뚝새. 그리고 사연에서 눈보라가 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눈은 지금 어때요? 순수함이나 평화의 이미지가 되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전혀 이런 이미지가 없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금 눈은 결국 어떻게 자, 이 공포와 위협의 이미지로 형상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 묻고 있네요. 백색의 골짜기와 그다음에 숫덩이만한 이 있는 바로 그 굴뚝새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데, 자, 여기는 흰색과 검은색의 색채적 대비와 이 크기의 어떤 대비가 보여지고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우리 민중의 어떤 문화, 실현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자, 날아오를 듯 덤벼든다. 그 다음에 다투어 몰려온다. 자, 이런 것들이 역동적,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유발하는, 자, 이런 어떤 표현 반복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 어떤 위협적인 어떤 눈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모처럼이라는 직유법 사용했죠. 또 여기 눈을 분단에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어떤 위협적인 어떤 세력을 보여주는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서 지금 중의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있었어요.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 뭐냐? 자, 눈보라가 치는 위협적인 자연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계엄령이 발표된 시대적 상황을 자,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적 효과, 이런 중의법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우의적으로 비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더 나아가서 계엄령이란 명사로 연을 종결함으로써 억압적 시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가보시면, 자, 경제에서, 자, 새롭게 지금 여기 이 정권을 장악한 이 군부 세력이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자, 이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자, 이제 강압적 정치를 펼치게 되는 또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있네. 자,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눈보라는 결국 뭐가 되는 것? 이거 말고 해일, 여기 솔개까지 이것들은 그 폭력적인 군부 독재 세력을 의미한다면 자, 굴뚝새부터 등산객 그다음에 소나무 가지까지는 자, 억압받는 우리 민중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자, 여기 주제의식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데 자, 1980년대 계엄령 하에 이 억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좀 고발하고 있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감상 마침의 부분입니다. 자, 대설주의보는 1980년대 군사 정권에 의해 자, 억압된 현실을 대설, 자, 이제 폭설 이걸로 지금 소재를 활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여기서 눈보라가 이 몰아치는 이 상황, 시대 상황으로 보아서 자,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 폭압적인 어떤 정치 현실을 형성한 거.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굴뚝새는 결국 억압적인 현실에서 힘겹게 살아간 우리 민중을 상징하고요. 자, 이 백색의 계엄령은 자, 결국 우리가 당대 폭압적 현실을 직접적이고도 강하게 비판하는 자, 모습 여기서 작가의 의도가 표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